안녕하세요. 주제 발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 내용은 자본주의와 복지 그리고 돌봄이라고 하는 게 주제인데요. 앞에서 발표하신 서도현 교수님과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한부모 하면은 굉장히 취약계층으로 이치를 지으면서 많이 논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발표한 오늘 이제 내용에는 한부모 가족이 소득 대처자가 없는, 돌봄 대처자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전적으로 혼자 해야지 되는 한부모로서 개인 아니면 한부모 가구주로서의 한부모 가족을 위치 지으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한부모 가족은 온전히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하기도 어렵고 온전히 돌봄 책임을 다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돌봄 수행과 어떤 소득에 관련된 이제 페널티가 없이 서포트가 돼야지만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제 현실적으로도 한부모 여성 90%가 비정규직과 낮은 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격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부모에 대한 이런 공공구조 성격의 현재 복지 서비스는 한부모의 여건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준비한 연구의 초점은 기존의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이제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돌봄자 모델, 그리고 이제 돌봄 윤리와 돌봄 민주주의에 관한 관점에 기초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자들이 많이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한 관점에 기초해서 현재 한부모 정책에 대한 전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이러한 현재 한부모 가족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든가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아마 제 논의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돌봄을 해야 하는 당사자 그리고 이제 가구주라는 측면에서 돌봄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좀 배경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를 빌어서 이제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재생산 영역에 포함되는 주요한 요소인데요. 사회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를 이제 떠받치는 주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영역 자체가 상당히 지금까지 비가치화 되어 왔고 사소화, 젠더화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본주의적인 모순, 돌봄위기라든가 고용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중심의 이제 복지가 발달을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이슈는 상당히 주변화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들을 개인의 사안으로 이제 사적화, 특히 가족이 해결해야 되는 이슈, 특히 이제 여성이 해결해야 되는 이슈로 모색을 해왔고 20세기 중반 국가관리에 의한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부분적으로 사회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금융자본주의에서는 상품화라, 돌봄의 이제 상품화라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재생산의 이제 주요한 영역인 돌봄의 위기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자본주의 모순의 총체적인 질문과 함께 사실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낸시 프레이저의 주 지적이고요. 이러한 당연한 것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제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은 변화를 거쳐왔고 복지 정책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도 변화를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1인 생계 부양자 모델에서는 이 돌봄이 가족의 영역으로 단신 바뀌었거나 그러니까 가족에게 남겨진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인 생계 부양자는 한 명의 소득자와 한 명의 집에 있는 사람, 즉 여성이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나 기업을 통한 복지의 영역, 그리고 주 생계 부양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달을 해왔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2인 생계 부양자 모델에서는 돌봄은 이제 시장의 영역으로 주로 이제 넘겨져 왔고,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인간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그러니까 누구나 돌봄을 하고 누구나 돌봄을 받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이제 가족의 역할, 여성의 역할로 남겨져 왔고,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돌봄으로 인한 소득 활동이 이제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한 돌봄의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용 요소로 간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봄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특수한 대상, 도움이 필요한 아주 제한적인 대상만이 해당되는 이슈다라고 간주를 하거나 부수적인 어떤 지원의 방식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제 복지국가에서 근로를 유인하는 어떤 하나의 그 유인책으로서 보조적인 어떤 정책으로서 발달을 해 왔다라는 거고, 때문에 이제 돌봄의 패러다임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에서 개개인들은 늘 시간 빈곤과 당신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돌봄을 외주화하거나 상품화하는 형태로 해결을 해왔다라는 거죠. 또는 가족 내 비공식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식 자원에 의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의 어떤 얼마나 자원을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극화,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돌봄을 받는 것에 대한 양극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은 돌봄 책임에 지속적으로 눈 감으면서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의 의지를 하고, 개인들은 그래서 돌봄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나 장시간 노동의 소득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을 하려고 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돌봄은 굉장히 사소하고 가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모두가 함께 돌보는 이러한 사고도 발달을 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돌봄 정책은 상당히 2인 이성의 규범에 기초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2인 생계 부양자 모델을 지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역시 실제로는 굉장히 맞벌이를 지향을 하고 있죠. 맞벌이가 뭐 증가하고 있다,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담론들이 굉장히 많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명은 소득 활동을 하고 한 명은 시간제나 파트타임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야지만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 2인 생계 부양자의 대부분도 사실 한부모는 아니지만 한부모와 같은 역할들을 누군가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제 커리어를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시장 의존이라든가 이런 사적 돌봄을 동원하면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막 표출되지는 않고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내 돌보는 사람이 있다고 전제하는 이런 1인 생계 부양자 모델이나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고 전제하는 2인 생계 부양자 모델에 기초해서 이 복지제도가 재편이 됐을 때에는 이렇게 한부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공정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2인 생계 어떤 2인 그 생계부양자 모델에 이제 기초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돌봄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공정한 기회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옆에 있는 걸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두 개 다 해야지 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돌봄도 하면서 그걸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단시간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그걸 외주화하거나 상품화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한부모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자나 돌봄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라든가 일가족 양립, 보육 서비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이슈로 돌아와서, 돌봄은 그래서 인간에게 굉장히 필수적이고 돌봄을 제공을 해야 할 때 권리로서 지원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듀리아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키테이라고 하는 학자는 돌봄자를 돌보는 정책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듀리아라고 하는 거는 듀라라고 하는 그리스 시대 산모를 돌보는 사람에서 따온 개념인데, 왜냐면 그 산모를 돌보기 위해서
이 돌보는 사람은 또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가족의 구성원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돌봐야 되는 것도 사회적으로 해줘야지만이 이 사람이 일이 가능하면서 자신의 생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봄자를 돌보는 정책의 기초에 봤을 때 한부모는 다른 사람 소득활동을 하면서 자기 아이도 돌봐야 되는 이제 주체이기 때문에 이 한부모를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돌봄의 어떤 패러다임에 기초했을 때에는 받아야 되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세금이 쓰여지는 그런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그 가족의 돌봄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다른 사람의 어떤 돌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트론토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서 이제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돌봄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맥락에서 봤을 때에 이 모든 이제 돌봄의 어떤 것들이 굉장히 공정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부모는 돌봄과 소득활동을 홀로 동시에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공적 지원 체계가 부족할 경우에 불평등한 기회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그룹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시장에 진출하는 어떤 기회에서부터 돌봄 책임이 이미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돌봄 책임 때문에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풀타임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 기회에서부터의 불공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홀로 또 돌봄을 다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당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이제 현재 한부모의 현실은 소득 기준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일정 금액의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특히 이제 현재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특히 이제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2%가 이제 기준이잖아요. 그러한 이제 지급이 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되지만 근로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취업 성공 패키지도 마찬가지지만 돌봄이라고 하는 이슈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에 예를 들면 수업을 뭐 주로 낮 시간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결석을 하게 되면 결석으로 잡혀서 그거를 수료할 수 없다라든가 특히 이제 자활가 같은 경우도 돌봄의 면책대 그 남성 중심의 어떤 모델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이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돌봄의 문제, 이슈를 배려하거나 고려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지원, 소득을 이제 그 일을 의무화하면서 이렇게 자아를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에서도 이러한 누구를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지, 돌봄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에 어떤 거 얼마만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급을 하면서 이제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방식들, 이제 비합법적인 방식의 이제 소득활동이라든가 수급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한부모들이. 예를 들면, 내가 뭐 52%까지 받는데, 그걸 넘어가면, 1,000원이라도 넘어가면 수급이 탈락이 되는 거죠. 근데 노동시장에 더, 예를 들면 10만 원을 더 벌자고 했어요. 하게 되면, 지원도 못 받죠? 돌봄은 또 누가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드는 부수적인 비용, 뭐 이런 것들도 다 혼자 지원 없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수급권을 받는 사람,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오히려 내가 더 불안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수급도 굉장히 충분치도 않지만, 그래도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인데, 그 안에 있자니 그걸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굉장히 딜레마의 상황인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트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제 제도적인 함정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부모의 탈불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소득지원 관리책을 제고를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이러한 모든 이슈들이 사실 노동시장의 환경의 변화와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또 많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돌봄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한, 여성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시장에서 완벽한 근로자로 평가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한부모 여성은
혼자 소득 활동을 하면서 돌봄을 책임지는 어떤 주체로서 상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노동자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오늘 이번 해에 제가 한국어 연구를 했었는데 인터뷰를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의뢰 차별적인 질문들 한부모인데 어떻게 키우세요? 아이가 아직 어리네요? 라든가 아니면 미혼 한부모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이제 주민등록에 혼자 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낙인이라든가 편견의 어떤 시작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로를 계속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돌봄의 공적 서비스를 최대화하고 국가가 돌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돌봄 필요 시에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세부장 제도가 이제 구축이 될 필요가 있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부모 정책이 한부모의 세금이 나가는 복지 수혜자로서 인식을 넘어서는 것들이 사실 이제 그런 인식의 전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결함이라든가 자원의 부족으로서 상정을 하기보다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그 한부모의 당사자들이 돌봄권이라든가 노동권을 보장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저는 보편적인 돌봄자 모델 이것도 이제 최근 연구자들에서도 많이 논의는 되어 왔어요. 이제 기존에 굉장히 남성을 표준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젠더 질서의 구조를 여성들의 생활 방식으로 간주되었던 돌봄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한부모를 뭐 돌봄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단일한 어떤 정체성을 지닌 이제 정체화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이런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통해서 제도적인 것에 대한 재편 그 안에서 일도 하고 돌봄도 수행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부모의 어떤 노동권이라든가 돌봄권을 보장을 하다 보면 사실 개인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모든 개인. 그래서 이제 뭐 양부모 뭐 가족이 됐든 다른 뭐 비혼 뭐 1인 가구가 됐든 누구나가 일을 하면서 보장되는 걸로 확대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한부모만의 이슈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누구나에게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시민권에서 이제 유급노동 중심의 그런 시민권에서 벗어나서 돌봄윤리에 기초한 돌봄노동이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활동이라는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재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내용들을 좀 정리를 이제 표로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기존 주류 패러다임에서 제가 이제 한부모를 바라보는 대한복지 패러다임의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지점만 설명을 하자면 한부모의 빈곤 원인을 개인이라든가 그 사람의 자원의 부족이라든가 개인의 불행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 가족의 구성이 변화하는, 그래서 그러한 구성이 변해도 소득이 유지되고 노동권이라든가 돌봄권이 구축되도록 해서 그러한 것들이 안 됐을 때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는 이러한 그 빈곤의 원인을 처하게 되는 그거를 원인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의 형태도 소득보장이라든가 돌봄, 일자리 보장의 형태가 초점이 되어야지 되고 또 하나 이제 돌봄에 대한 전제도 기존의 돌봄은 굉장히 개인의 책임이고 그래서 한부모는 어차피 본인이 그러한 가구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굉장히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기초해 있다면 대안적인 패러다임에서는 돌봄은 굉장히 주요한 사회 이익 요소로 간주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돌봄자를 지원하는 정책, 그래서 굉장히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입이라든가 돌봄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육비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소득 유지 차원에서 양육비 대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연구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가 이제 지시하고 방향성을 잡아간다라고 하는 방법론이고요.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뭐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이라든가 이제 돌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기존의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 52%예요. 근데 최근에 사실 최저임금이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만큼 사실 벌어도 한부모 그 기준선을 초과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러니한 최저임금보다 예를 들면 덜 받아야지만 지원을 받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제 그 임금이 올랐지만 이 기준이 오르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이제 뭐 개선이 조금 이제 되면서 나중에 이제 뭐 세금에서 공제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있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법정 한부모로서의 또 지원이 있죠. 그게 이제 52%에서 60%가 이제 법정 한부모예요. 근데 법정 한부모는 양육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하고 이제 뭐 주거의 형태에서 뭐 우선순위라든가 입수 우선순위 뭐 요 정도 이제 몇 가지 정도의 혜택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60%가 이상이면 이제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한부모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한부모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52%에서 60%가 시베리아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원을 전혀 이제 거의 못 받죠. 근데 60% 이상은 남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극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소득이 높으니까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60%가 이상이 되면 지원도 못 받죠. 혼자 돌봄을 해야 되죠. 일해야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죠. 결국은 수급권 안에 있는 것보다 결코 나아지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가난을 증명해야지만이 겨우 이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 하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는 굉장히 경제적 빈곤 외에 시간 빈곤이라든가 정신 빈곤, 돌봄 자원 빈곤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금방 말했던 것처럼 이 한부모의 저소득, 특히 한부모라든가 수급권에 있는 한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 수급지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탈빈곤하기 어려운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부모의 어떤 이제 그 경제활동 이기라든가 돌봄 이기가 공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남성 가장이 이제 위기가 처해 있을 때 보편적인 지원에 대한 시급성과 긴박성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사실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부모가 되는 상황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느꼈던 거에 긴급돌봄이라는 표현이 사실 여성에게는 항상 긴급돌봄의 형태이지 않았나. 근데 그거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부모가 되는 상황은 사실 누구나가 잠재적인 한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가구의 형태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가구의 형태가 변화되더라도 기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용 안정, 돌봄 시 소득 보장이라든가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했을 때의 어떤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돌봄이 추천 방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경제활동을 위해서 보장되는 이제 그러한 차원의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개인의 사적 소득 이전 양육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동권 차원에서 굉장히 그 소득이 보장돼야 되는 제도로서 개선이 돼야 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가 자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봄 책임으로부터 면책된 근로 가능한 남성을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한부모 연구를 통해서 이 자활 안에서 참여한 한부모 당사자들이 그 안에서 겪는 이제 낙인감이라든가 오히려 이제 자존감이 훼손되는 거라든가 자신의 어떤 잠재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부합된 일들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토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부모 당사자들에 맞는 일자리, 사실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논의는 20년 넘게 논의돼 아주 새로운 논의거나 신선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올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한부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취약계층 하지만 그 당사자들이 사실 취약한 건 아닌 거죠.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 오히려 굉장히 다른 형태의 강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아이를 돌보면서, 물론 굉장히 힘들어서 그게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수도 있지만, 그런 성찰 과정을 통해서 돌봄에 대한 민감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민감성,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력단절 이전, 아니면 재능과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 한부모 당사자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돌봄과 관련된 파트를 조금 언급을 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규직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이제 모든 정책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가족돌봄 휴가제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지편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부모의 경우에는 사실 양부모에게 제공된 만큼의 휴가를 제공한다라든가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형평성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추가적인 지원도 없고, 또 양부모에게 주어지는 것만큼의 배로 주어지는 것도 사실 없는 형태인 거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뭐 전국민 고용보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전국민 육아휴직이라든가 그 돌봄 간호휴가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지금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유급으로 간호휴가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돌봄자를 위한 돌봄 정책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법정 한부모, 그러니까 이제 중위소득 60%가 되면 한부모 가족 증명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부모만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소득에 기준해서 됐을 때만이 증명서가 주어지고, 그래야지만이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죠. 돌봄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저소득 한부모는 1순위지만 그렇지 않은 한부모는 3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증빙이 돼야지 되고, 초등 돌봄 교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뉴스나 이제 뭐 신문 기사에 보면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없어서 이혼한 남편의 재직 서류를 내가지고 3순위로 신청을 한다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현실인 거죠. 사실 이제 경쟁적인 구조 자체가 문제이긴 하죠. 돌봄이 수요만큼 공급이 돼서 경쟁하지 않고 한부모든 뭐 맞벌이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구조인데, 그렇지 않은 구조에서 그래도 한부모라고 하는 건 상당한 우선이 돼야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한 논의의 핵심은 부표적 돌봄적 모델에 기초한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구조의 형태가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의 한부모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소득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 앞에서 언급한 정책이라든가 양육비 선지급 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나 돌봄 시 소득 보장, 노동 시 돌봄 보장 정책,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던 한부모를 위한 일자리 지원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다급하고 시급한 과제다라고 여겨집니다. 시간 관계상 굉장히 서둘러서 이야기하느라고 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